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한 달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학교와 집, 병원, 유흥주점 등 여러 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좀 발표가 돼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또 질문을 바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총 4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2,198명이 됐는데요. 이 43명 중에서 국내 감염이 31명입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명, 경기에서 11명, 대전에서 5명, 인천에서 2명, 충남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사망자를 보면 1명이 추가가 돼서 어제까지 279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43명입니다. 어제 발표로는 34명이었고 이 중에서 수도권 발생이 19명 정도였는데 오늘 수도권 발생이 28명 정도로 다시 또 늘어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직은 그런 판단하기엔 조금 섣부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염 추세라고 판단하려면 최소 2주 정도는 그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세라는 거 이제 하루 이틀 정도의 통계를 보고 추세를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감염의 확산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방역 당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의 협조와 방역 당국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심을 할 단계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입니다. 예. 예, 사흘째 30명대를 기록하다가 오늘은 다시 4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고요.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전환을 하면서 이 무기한 연장을 하면서 한 말이 예. 한 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지면 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양상 보면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 그다음에 뭐 정부 당국 마찬가지로 한 명대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누구든지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 위기 관리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표현을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서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몇 명대, 한 명대라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또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치를 갖고 표현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요. 다만 목표는 가져야 되겠죠. 그 목표는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역 당국과 우리나라의 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이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겠느냐. 즉 사망자를 늘리지 않고 충분히 이 부분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통제 가능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겠느냐라는 범위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구하고 네. 합의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당시만 해도 수도권에서의 확진자는 거의 뭐 0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이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거의 뭐 4배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럼 수도권만이라도 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돌아가서 통제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그 점은 뭐 충분히 지적할 만하고요. 예.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입장하고 또 정책 당국, 즉 이 방역을 책임지는 그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그런 정책을 책임지는 곳하고 또 국민 전체 사회적 합의가 같이 좀 밸런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방역의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한 명이라도 안 나와야 되죠. 예. 그런 완전성을 추구하려면은 사회 경제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을 잡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히 필요한 곳이 그 중에서 우리나라 중에서도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수도권에서는 언제고 한번 겪어야 될 문제라는 거는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수도권 밀집 지역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부분은 피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다만 그 부분이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걸 강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밸런싱 하겠느냐. 즉 균형을 잡아가느냐에 예.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리치웨이발 N차 감염 170명대입니다. 예. 쿠팡의 숫자를 넘어섰고요. 사실 리치웨이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아서 고령층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확산,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시다 보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쿠팡 때보다 이렇게 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업장 특성 때문에 그렇죠. 쿠팡은 고정된 사업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근로자들도 거기서 근무합니다. 물론 배달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경우에 직접적으로 이제 배달에 나가는 사람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판업체라는 리치웨이 특성은 다수의 사람이 불특정 공간으로 계속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접촉자를 파악하고 확인해서 다시 연락하고 하는 그 과정이 늦을 수밖에 없고요. 예. 고정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고정된 사업장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와서 방문해서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방문 판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접촉자의 확인과 판단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연되는 기간만큼 추가로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면에서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3밀이라고 얘기하는 밀폐, 밀집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예. 그걸 떠나서 다중의 사람들이 불특정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는 곳 이러한 것도 같이 고려해서 이 고위험 사업장을 좀 더 유형화하고 그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사전 대책을 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좀 사례를 좀 짚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해외 유입 사례로는 그동안 대전에서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감염 내에서 대전에서 확진자가 나온 게 거의 한 달 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한 번에 굉장히 좀 많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지금까지 밤 사이에 추가된 것만 포함하면 13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일부는 뭐 감염원이 확인이 되곤 있습니다만 일부는 감염원이 또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둘 간의 연결고리도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전 지역에서 지금 상황이 좀 어떻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의 감염 고리를 타고 그쪽으로 갈 확률도 여전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드러나 있는 감염 고리가 아닌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감염을 통해서 튀어나온 감염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 전자의 가능성이 우선 당장이 높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떤 것이 감염 고리와 연결되겠느냐를 판단하는 네네. 것이 필요하고 바로 그 점을 통해서 추가적인 접촉을 전파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근본적으로 이러한 식의 소위 잔불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가는 것, 잠재되어 있는 불씨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와 전파를 막는 것, 이걸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전 예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이 열심히 좀 그래도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물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노력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이 부처 간에 이 방역 당국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환경부나 행안부나 많은 부분들이 같이 공조를 통해서 이런 걸 좀 강화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사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제 목사 부부가 처음에 확진이 됐었는데 이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지인과 식사를 했고요. 예. 또 하나의 고리가 이제 60대 주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울의 방문 판매 설명회 다녀오셨다고 해요. 사실 대전은 좀 넓게 보면 수도권하고 같은 생활권인데 아마도 수도권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거기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예. 그래야만 되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진단됐을 때하고 거기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금 확인된 상황에서
최초 증상 발생이 언제였냐를 다시 추적해 보면 진단은 목사님이 처음 됐지만 예. 최초 증상이 발생한 날짜에 접촉자분들은 사실 앞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이 먼저 진단돼서 전파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상황을 놓고 고려해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면은 정말 아까 말한 방판업체 통해서 전파된 분이 2차적으로 감염된 건지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감염이 확인된 건지, 즉 감염군을 전혀 못 찾는 경우가 분명히 한 10%는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놓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 중에 하나가 가족 내 감염 사례입니다. 산후조리 집에서 하고 있었던 산모와 아기 그리고 그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친정엄마도 이제 감염이 된 상황.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친정어머니가 먼저 감염이 네. 됐고 그 후에 산모와 아기까지도 이제 확진이 된 이런 상황인데 가족 내라고 하면 집에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족 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격리 대상자이거나 또 확진자가 주위에 있었다는 것으로 정도로 정보를 알면은 최대한의 개인 위생 조치나 혹은 필요하면 접촉자의 경험이 있던 경우는 방을 별도로 쓰거나 하는 예.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예, 또 그런 수칙들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없이 모든 거를 다 개인 위생을 철저하겠다 그러면 뭐 지금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고요. 그 점과 참고해서 방역당국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 산모들 그다음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부모들, 엄마들과 가정 내에서 해야 될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한 부분은 지침 권고 기준을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특히 1살 미만의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안고 있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양육도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되 필요한 뭐 소독이라든지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세탁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는 참고로 해주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국 상황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베이징의 최근 상황. 우리나라도 지역 감염이 거의 잡혔다가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베이징도 같은 양상이 지금 시작될 걸로 보이시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대규모 2차 감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 예.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가적인 2차 감염이 다시 발생했다 정도로 판단하는 게 좋겠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백신이 개발돼서 전 인구의 60% 이상의 보편적 예방 접종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그날까지 이런 식의 소규모 산발적인 간헐적인 감염은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전 세계 어디 피하기 어렵습니다. 뭐 심지어 뉴질랜드나 이런 경우도 피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소에 상시 모니터링 감시 체계와 그다음에 이 감염 관리 역량을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인 위생 철저 부분이 앞으로 이런 부분 설사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이라 생각돼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뭐 해외 유입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면서 좀 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베이징 사례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